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간의 시총 싸움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애플이 AI발 호재를 하루 늦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7% 정도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서 오늘 국내 관련주들에게도 훈풍이 잘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과를 걱정한 것을 사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애플의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늘상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일단 밤사이 급등으로 애플은 걱정을 좀 무마시켜줬는데요. 국내장이 이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또 그 외 섹터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장부터 함께 복귀해 보시죠. 나름 어제는 주 후반에 여러 일정을 앞둔 관망세가 좀 짙게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오르긴 했죠. 코스피 0.1, 코스닥은 0.4%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내에서 SK하이닉스가 선전했고 2차 전지 그리고 화학 섹터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작년을 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 이런 쪽의 강세가 도드라졌던 어제였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는 든든하게 아이지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2위로 올라왔고요. 휴젤, 대주전자재료 종목 등이 급등하면서 시장을 조금 지지해줬죠. 이렇게 급등하는 시총이 큰 종목들이 꽤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락 종목 개수가 양시장 더 많았습니다. 주 후반에 있을 이벤트 등을 좀 기다리고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여전히 조금 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반도체가 SK하이닉스와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강했나라고 싶지만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탄력을 기록한 종목이 많았습니다. 자, 2차 전지와 바이오가 든든하게 5월 말부터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죠. 어제 나온 건 이겁니다. EU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결정 임박했다. 일각에서는 바로 오늘경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한 번 더 힘을 받았고요. 하이드로리튬이 볼리비아 염호 개발 4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에 리튬 관련주들의 급등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이요. SC와 머크, 로열티의 콜라보로 알테오젠의 급등, 장 초보다 장 후반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밀고 가는 것에서 알테오젠의 힘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고요. 메디톡스에 승소했던 휴젤의 소식도 휴젤의 급등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자, 애플은 어제 WWDC가 시작되고 나서 애플 인텔리전스 공개 이후 새로울 것 없었다라는 평가에 실망감이 조금 반영되는 듯 했었는데요. 세론과 단기 실망감으로 인해서 애플 관련한 충격을 받은 종목들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LG이노텍과 BH, 파이넴텍, 덕산 네오룩스 등등이 밀려났는데 밤사이 애플은 7%의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브리핑 다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주들도 어제 강했죠. 아지네스텍의 이슈도 있었고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LG전자의 조주환 CEO가 올해 수익성 뚜렷하게 개선된다. 가정용 로봇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LG와 친한 쪽 로봇을 봐야 되는 것인지 로봇에 대한 브리핑은 저희 시간 수정 앵커가 최근 들어 꾸준하게 잡아줬었던 만큼 잠시 후에 좀 더 집중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코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의 좋은 내용들, 주가 상승의 근거들이야 저희도 그렇고 시장의 참여자분들도 다 꾸준히 체크해 오셨었겠죠. 6월 5일에도 방송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특허가 만료되고 있는 가운데 자사함제 매출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SC 제형으로 제품을 내서 그 매출 감소폭을 만회하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나고 글로벌 제약사들의 트렌드가 SC 제형이 돼가고 있다. 이런 점을 짚었던 바가 있습니다. 기존의 정맥 주사보다 훨씬 더 환자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수 있는데 한 가지 걸렸던 것이 이 정맥 주사 대비해서 이제 비열등성에 있다라는 논란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의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유한양행 그리고 알테오젠 이런 쪽에서 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SC 제형의 기술을 머크와 함께 키투루다
글로벌 항암제 매출 1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SC 제형 개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게는 로열티 구조에 육박하게 추정이 된다라는 시장의 전망을 안고 있었죠. 아스코 지나면서 머크가 SC 제형에 대한 적용 의지를 피력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더 강하게 받았습니다. 5월 말경부터 해서 5월 31일부터 어제까지 상승률이 157%입니다. 불과 몇 거래일 되지 않는 사이에 엄청난 시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1년 사이에 주가가 6배 정도 올라왔죠. 사실 알테오젠의 오랜 주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새로웠던 건 아니다. 어차피 시장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들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나 산업이나 전부 다 관심을 받을 만한 계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알테오젠의 관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알테오젠이 주축으로 바이오 쪽의 심리를 그래도 꽉 잡아주고 있는 가운데 김민진 차장님과 알테오젠에 대한 AS 잠시 후에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듯 관심을 받게 되는 계기일 겁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많이 떨어졌다, 단기 낙폭이 과다했다 이런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왔으나 5월 말경에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미중 갈등의 격화 움직임이 나오면서부터 2차 전지 쪽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 저희도 그때부터 같이 호흡하면서 관련한 브리핑들을 조금씩 얹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까지 다 말씀드렸던 내용에 미중 갈등,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유럽과 중국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죠. 거기다가 통계청이 작년 미국으로의 수출을 봤더니 자동차와 2차 전지 수출 확대로 퍼센테이지가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도 어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시사를 냈고요. 오늘 아침 좀 급하게 정리를 한 거여서 빠뜨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주시죠. 시장에서 최근 많이 핫했고 시세적으로 단기 급등이 나왔던 쪽이 전구체 쪽입니다. 에코프로머티나 에코앤트림 등이 되겠고요. 꾸준하게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쪽이 전액이죠. 동아기업, 솔브레인홀딩스, 덕산테코피아, 엔캠. 덕산테코피아도 어제도 추가 강세를 시연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요. 이제 리튬염, 전해질염, 첨가제. 그러니까 전액 쪽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런 전해질염이나 첨가제 쪽의 모멘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첨단 소재, 엔캠, 광무 이런 쪽도 계속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양극재 쪽이야 다들 아실 거고요. 최근에 핫한 쪽은 실리콘 응급제이죠. 대주전자재료 어제 기아의 보급형 전기차에 실리콘 응급제 들어간다라는 뉴스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한번 시세적인 체크해 볼까요? 어제장에서 26% 말 그대로 폭등을 기록하면서 15만 5,800원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5월경부터 해서 꾸준하게 한 번씩의 시세를 주고 있다가 뉴스와 함께 어제 급등으로 내달렸네요. 실리콘 응급제 관련한 종목으로 시장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은 나노신소재, 이녹스, 미래나노텍 등이 있을 거고요. 요즘 이 실리콘 응급제만큼 핫한 게 바로 GM입니다. GM 얼티엄 세일즈 밸류 체인은 이 정도로 시장에서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짚어보시고요. 어제 증권가 의견 전해드릴 때 장기적 관점으로는 CNT 도전제에 대한 증권사 의견도 두 곳에서 나왔죠. 제이오와 나노신소재 거론이 되고 있고요. 동박 쪽에서는 SKC,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4680 배터리 쪽에서는 TCC 스틸이나 LNF, 사마 알미늄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쪽으로는 어제 가장 강했던 종목군들이죠. 금양, 강원에너지,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포스코 엠텍, 지오릿 에너지 이런 쪽이 꼽히고 있으니까요.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관심을 두고 계신 쪽에 너무 오른 것과 그러지 않은 것들 잘 비교하시며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2차 전지에 대한 얘기 좀 더 이어갈 겁니다. 박앵커의 연결고리도 2차 전지 뉴스들이 계속해서 쐐기를 박듯 나와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미국의 국토안보부 측에서 중국산 배터리 사용 금지, 미국 의회에 법안을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EU에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임박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흘러나오죠. 전기차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의료기기, 주석도금, 강판 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규제안이 나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전기차 관련한 회사로 본다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2차 전지로 보신다면 앞서 봤던 밸류체인 종목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전고체와 전고체 키워드를 잘 보고 살펴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는데 SK온이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구매 배터리 전고체 뉴스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머티, 한농화선 혹은 2차 전지 장비주들 많이 거론이 되죠. 2차 전지 장비주가 왜 거론이 되는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2차 전지에 힘을 실어주는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금리 변수 이런 거 잘 점검하셔야 되고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전기차 성장 둔화에 LG 마그나가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산업의 캐즘은 올해까지 계속되고 부품 업체들까지 좋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는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는 2차 전지 센티를 조금 흔들게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참 좋게 형성되고 있네요. 자, 배터리 장비 쪽, 전고체 생산에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기존의 미래에셋 보고서를 3월경에 같이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전국 공정과 조립 공정의 프레스가 추가되는 내용들 이렇게 전달이 드렸었고 PNT나 TSI, CIS, 하나기술, 필옵틱스 등을 언급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PNT 같은 경우는 시세가 굉장히 좋았었죠. 3월부터 꾸준하게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어제장에도 2.8% 상승하며 8만 원을 뚫고 올라갔다가 7만 8천 원대에서 거래가 됐네요. CIS나 하나기술 같은 다른 장비주들은 이 PNT 대비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겁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개선이 되면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죠. 5월 말경부터 2차 전지 회복에 장비주들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수출 변화 그리고 저평가. 이 모멘텀을 받고 갔던 것 어제 말씀드렸던 전기전자, 화장품, 푸드 등이 되겠죠. 여기에 화학도 합류를 하게 될 수 있을까요? 화학 섹터 어제 반등을 줬습니다.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 LG화학, 효성 TNC 등의 주가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주로 NCC 업체들 필두로 조금 반등 흐름을 보여줬고요. 들려왔던 소식들은 이러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무역협회 수출 데이터를 봤더니 11개 주요 석화 제품 중국향 수출이 늘었다더라. 작년에는 연간으로 수출량이 8% 줄었는데 1월, 4월 7% YOY 기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조금 플러스 알파로 이슈가 됐던 것이 롯데그룹의 화학사에 있는 3사 임원들 제가 숫자를 다 세보니까 딱 40명 되더라고요. 이 40명이 최근에 자사주 매입 릴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업황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 등도 들려왔습니다. 어제 롯데케미칼, 롯데석유화학 등등의 종목들이 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자, 화학 섹터 증권가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의 보고서는 NCC 업체들 1톤당 스프레드가 3개월째 회복되고 있다. 6월 비수기임에도 스프레드 회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특이사항이다. 그것의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의 영향으로 보는데요. 자동차 소재나 IT 소재, 가정용 백색 가전 등에서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중국의 타이어 관련한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종종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자세한 보고가 업데이트된 거고요. 삼성증권에서도 글로벌 폭염을 앞두고 정유주도 관심을 두고 화학 쪽의 수급 개선을 기대한다라며 최선으로는 S-오일, LG화학, 롯데케미칼을 꼽았고요. 신한투자에서는 1분기 이익 달성률 1위 섹터가 바로 화학이다. 그래서 미국향 수요가 안정적인데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의 의견을 냈습니다. KB증권에서는 NCC 증설이 4분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정도까지는 점진적인 마진 회복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이 들려왔네요. NCC로 본다면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LG화학 등이고요. BNCC 쪽에서는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등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화학 섹터 관심 둬도 될 것인지 한 번씩 순환매 중심이 돼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뉴욕장입니다.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장 후반에 대형 기술주들이 반등하며 낙폭을 줄였고요. 나스닥
S&P 500은 또다시 올라섰습니다. 당연히 이 상승의 중심에는 애플이 자리하고 있고요. 애플이 7%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아이폰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했습니다. 애플의 인텔리폰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인텔리전스 폰입니다. 결국 AI가 적용되는 새로운 시리즈의 폰이 9월에 나온다면 그것에 대한 교체 수요가 클 것이다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쏟아졌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으로 내달렸습니다. 7% 이상의 상승 나타냈는데 잠시 후에 관련한 월가 시선 좀 더 공개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또 하락했습니다. 급여 패키지 승인의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13일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거론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2% 정도 빠졌고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려가 계속 진행이 되네요.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움직임이 반도체 이런 쪽에서 계속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나 뭐 핀더더 등의 종목들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애플 특징주로 꼽아 넣어봤고요. 그리고 GM도 눈에 띄는 연속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GM 밸류체인도 더 주목받는 겁니다. 60억 달러의 신규 자사주 매입 소식을 전했어요. 자사주 매입 이슈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CFO 측은 지속적인 잉여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을 한다라는 내용을 강조했고요. 가이던스 상향 이후에 주주환원을 계속 강화하고 있죠. 1% 이상의 상승 기록했고요. 오라클은 시간외에서 사상 최고가 나타냈습니다. 실적은 뭐 좀 실망스럽긴 했으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와 협력한다라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급등으로 내달렸네요. 그 밖에는 뭐 상업용 부동산 이슈로 인해서 은행 파산 증가 전망이 나왔고 금융주가 다소 부진했습니다. 이런 금융 섹터의 부진이 결국엔 다우 상승에 동참하지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원샷으로 보셔도 명확하게 하나만 보이실 겁니다. 바로 애플. 의심한 데 대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하락을 딛고 몇 배로 되돌려줬네요. 7% 이상의 급등 나타냈고요. 브로드컴도 좋은 흐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주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밤사이 미국장에서 태양광도 괜찮았고 일부 반도체주들도 그래도 장비주 조금 상승 흐름을 나타내긴 했는데 전체적인 반도체 쪽에서는 좀 숨고르는 모습이 있었고요. 미국이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통제 움직임을 또 내비쳤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도 살짝 반도체를 쉬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치매 치료제, 비만 치료제 모멘텀을 안고 있는 일라이릴리는 또 추가적인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네요. 전체적으로는 애플 이슈가 가장 뜨거웠던 뉴욕장이었고요. 애플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웰스파고에서 애플의 인텔리전스는 아이폰 업그레이드 주기를 촉진할 것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직관적이고 통합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안까지 신경을 썼다라는 것에서 단연간에 걸쳐 업그레이드를 예상한다라는 거였고요. 모건 스탠리는 애플의 인텔리폰은 기기 교체를 가속화할 것이다. DA 다비드센, 애플의 획기적 순간 중에 하나이고 아이폰 판매를 촉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웨드부시야 워낙 긍정의 의견을 애플 측에 많이 내기 때문에 참고하고 보셔야 됩니다만 이번은 애플의 AI 전략은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의견에 초점이 좀 맞춰지면서 애플의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에 우리가 기대했던 이유,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애플은 늘 처음부터 호평이진 않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애플 측에서도 어제 시장에서 주가 하락의 움직임이 나오니까 황급하게 이런 코멘트를 달았어요. 우리는 사용자를 대체하는 AI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사용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AI를 원한다. 그래서 대중이 원하는 내 삶을 편리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런 내용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애플의 인텔리전스는 보안 걱정 없는 개인 맞춤형 AI를 제공했고 클라우드나 온디바이스 선택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챗 GPT-4형 서비스를 무료 제공해서 시리와 연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M1 칩이 적용된 새 아이폰 시리즈에 대한 교체 수요를 자극할 것이다. 이런 내용 등이 나오고 있죠. 대신증권에서는 2024년 9월에 출시 예정인 이 온디바이스 AI 폰이 결국엔 최대
최대 판매량이 기록했던 13에서 교체 수요를 자극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아이폰 13을 쓰고 있는데 이번 애플 폰 한번 교체를 해볼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자, 어제 애플 이슈로 인해서 급락 맞았던 애플 종목들, 관련주들 좀 뼈아팠죠. IT 부품부터 AI 소프트웨어까지 다 밀려났는데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오늘입니다. 대신증권에서 LG이노텍과 BH, 자화전자에 대해 긍정의 의견을 냈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애플 관련주들은 많이 보여드렸었죠. 이노텍부터 자화전자, BH,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OLED 소재 쪽의 종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서프라이즈도 실망할 필요도 없다. 양호한 실적과 저평가 구간에 집중했을 때 이번 하락은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네요. 오늘 애플 관련한 코멘트도 듣겠습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로 LG 이노텍 뉴스 하나 넣었습니다. 인텔, 엔비디아, 글로벌 FC BGA, 글로벌 빅테크사들의 FC BGA 품질 테스트를 LG 이노텍이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FC BGA 시장에는 조금 뒤늦게 후발대로 진입한 LG 이노텍입니다. 글로벌 고객사 첫 확보 소식이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될지 이 이슈와 맞물려서 주가가 좀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LG 이노텍과 연결된 FC BGA 종목들 정리를 해봤어요. 덕산하이메탈, 태성, 비아트론, 기가비스 등등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연결고리로는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뉴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무엇이냐면요.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전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트랜지스터의 구조가 변화된 것을 뜻합니다. 이 GAA의 장점은 정교한 전류를 조절하고 확실한 전류를 제어한다. AI는 언제나 전기를 많이 먹고 부족해 라는 것에서 전력 소모가 적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삼성을 중심으로 GAA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TSMC가 중심이 된 핀팩 구조 같은 경우는 3면이 이렇게 게이트에 닿아 있는데 이번에 GAA 공정 같은 경우는 4면이 모두 게이트에 닿아 있기 때문에 전류 조절 능력이 더 뛰어나다 이런 강점 등이 부각돼 왔었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중국의 AI용 칩 접근에 대한 추가 제약을 검토하고 있는데 GAA와 HBM 등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GAA 기술이 범용화되기 전에 조금 최첨단 기술을 차단시켜 보겠다라는 미국의 의지로 피력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ARM과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GAA 공정 기술 경쟁력이 올라간다라는 내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AA 키워드가 들어간 게 많아서 일단은 관련주 시급하게 넣었어요. 삼성전자, 주성엔지니어링,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원익QNC, 테스나 등등이 되겠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 오늘 시장에서 관심 줄지 보시죠. 자, 연결고리에서 테크뉴스 말고 이렇게 자동차 뉴스가 많았던 적이 또 있나 싶습니다. 기아 EV3 사전 계약이 벌써 6,000대가 넘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EV3 실리콘 응급제 납품 이슈로 어제 대주전자재료 올랐죠. 물론 대주전자재료는 아이폰 이슈도 같이 있었습니다. LG 엔솔, SL, HR 만도, 현대모비스 등 관련주로 적어봤고요. 블룸버그에서 현대차 인도법인 연내 상장 계획이란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이 얘기 계속 나오긴 하는데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 넣어봤고요. 때마침 삼성증권에서는 밤에 BYD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 부품을 사는 거다. 왜? 가격 경쟁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아, 현대모비스 등을 긍정적으로 얘기했고요. 가로 안에 있는 숫자는 목표가, 지금 자리보다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받는지를 적어둔 겁니다. 현대모비스나 HL, 만도, SL, 요즘 SL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일단 적어놨고요. 지노믹트리가 시간외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방광암 조기 진단 제품이죠. 얼리텍 B 최종 임상 연구 결과 보고서가 주가 트리거가 될 거다라는 증권사 보고서 영향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수령 예정일이 6월 14일. 요즘 알테오젠 그렇고 이런 식의 이슈들이 꽤 많이 주목을 받기 때문에 시간을 시세에서 눈에 띄어 하나 넣어봤으니까 참고하시죠.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진 저녁일이네요. 축하드리고요. 이제 밤에 5월 CPI, 내일 FMC 결과 있으니까요. 같이 체크해 가시죠. 시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요즘 수정 앵커 말씀 주신 섹터들 시세가 좋아요. 오늘은 어디입니까? 로봇입니다. 로봇주들이 저번에 좀 일부가 오랜만에 올랐다 말씀드렸는데 어제장에서는 많이 다 같이 올라갔어요. 시세 연속적으로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먼저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던 지난 브리핑을 기억하십니까? 꺾여버린 로봇 사이클이다 이런 내용으로 6월 5일에 브리핑 전해드렸는데요.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도 봤을 때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로 봤을 때 국내 로봇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작년 대비해서 연초부터 해서 꾸준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차트만 보시더라도 왜 이렇게 로봇주가 못 갔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고점 대비해서 모두 다 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었고요. 두산 로보틱스 보시면 박스권을 정말 2달 동안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6거래일 정도 상승 나오면서 오랜만에 8만 원의 주가 어제 회복하는 모습 나왔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잘 들어왔고요. 일단 이쪽이 안 좋았던 건 유럽에서 협동 로봇의 수요가 많이 위축이 됐기 때문이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협동 로봇 관련해서 모두 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이어갔고 감속기나 핵심 부품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이어지기도 했죠.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로보틱스 업종의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협동 로봇의 수요 회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보고서를 좀 참고를 많이 했었는데요. 상반기에 국내 로보틱스 업황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용두삼이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굉장한 재료는 많았는데 아쉽게 끝이 났다라는 건데요. 국내 모멘텀 보면 휴머노이드부터 해서 로봇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컸었고 두산 로보틱스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편입 불발되면서 수급 이탈이 있었죠. 그리고 주요 로보틱스 업체들 수주 지연도 있었고 앞서 보셨던 실적 부진에 청사진까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글로벌 모멘텀으로 보셨을 때도 테슬라부터 구글, 엔비디아까지 정말 많은 대기업에서 좋은 이슈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의 지연이 아무래도 성장주의 발목을 크게 잡았습니다. 실적의 역성장이나 의구심까지 더해지면서 용두삼이라는 결과를 얻었던 상반기가 되겠죠. 하지만 로봇주들이 이제 기지개를 쭉 펴는 모습이 확인된 게 어제장 이었습니다. 대기업의 러브콜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로봇주에게 있어서는 호재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지속이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국민은 여전히 좋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ETF도 소폭 올라갔고 어제 로봇주들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중에서 아진 에스텍이 어제 굉장한 또 시세를 보여줬죠. 10% 넘게 급등 나왔는데 삼성전자 쪽에 2분기부터 이 스카라 로봇, 수평 다관절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세트 단위로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분기 때보다 훨씬 더 확대 적용이 된 건데요. 아무래도 고객사인 삼성전자 쪽에서 자동화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필요해서 그걸 공급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호재가 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쪽에서도 시세가 잘 나왔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쪽은 좀 좋지 않았지만 북미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이 성장세가 가파를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북미에서는 협동 로봇의 수입 물량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업체들 국내 관련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국내 협동 로봇 업체들의 탑라인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북미 매출 비중 30% 가져가는 게 두산 로보틱스거든요. 이 순서대로 이제 좀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도주가 과연 어떤 쪽이 될까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아무래도 대규모 지분 투자를 했기도 하고요. 삼익 THK나 이렌시스 등과 협업을 맺고 있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삼익 THK 그리고 이렌시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또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반기에 나올 이 웨어러블 로봇 보픽 관련해서 감속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3분기에 삼성전자가 보핏을 출시한다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이 나올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는 게 하이투자증권의 의견이었습니다. 2027년부터 글로벌 협동 로봇의 시장 점유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협동 로봇의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부분,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 가져갔을 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해서 어제 아지넥스텍이나 이렌시스 이런 쪽에서 수급이 잘 들어오다 보니까 로봇주 전반적으로 또 훈풍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의 사랑을 받는 로봇주는 더 많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쪽도 체크를 해봤지만 LG전자 관련해서 엔젤 로보틱스부터 로보티즈, 로보스타까지 많은 또 로봇주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 작년 9월에 상장됐었잖아요. MSCI 이번에는 편입 불발됐지만 또 향후에 또 기대감 아직 살아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도 꾸준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해서 인수하고 나서도 투자 확대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요. 또 다른 뉴스로 봤을 때는 LIG 넥스원 쪽에서 이 사족 보행 로봇 기업입니다.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작업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해요. 7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또 재무적 투자자로 합류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중국의 휴머노이드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로봇으로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 이게 열풍이 불고 있는데 단순하게 기술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자 점검부터 해서 이제는 많은 영역까지 로봇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차 공장에 투입될 예정인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의 모습 보이시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있고 중국 니오 공장에 투입되어 있는 워커 S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개 중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가장 이 상업화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니오와 둥펑 같은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이 중국의 로봇 업체인 유비텍과 협력을 했는데 딱 봐도 뭔가 모양 자체가 굉장히 사람과 유사하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쪽도 우리 꾸준히 봐야 되겠죠. 심상치가 않다라는 부분 6월 5일에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에서 워낙 정부가 투자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이 협동 로봇 제품 판매 역량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국이 로봇을 정말 많이 쓰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수출국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여기서 중국과 우리가 정밀 감속기 부분에서는 경쟁을 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추에이터 공급하는 로보티즈 이런 쪽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것도 증권가의 시각이었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보시면 하반기에 대한 우리 전략도 챙겨가야겠죠. 상저하고 기대된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실적 그리고 보핏 거기다가 두산 로보틱스 11월에는 정말 편입이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 되겠습니다. 여전히 부담이 되는 건 금리 인하 지연부터 해서 공매도 이슈 그리고 투심 악화 여러 가지 일정도 연기된다 이런 부분들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에는 꽃을 좀 피울 수 있을까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북미 시장의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큰 폭의 외형 성장부터 수익성 개선되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질문입니다. 로봇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드디어 이제 차례가 온 걸까요? 이 협동 로봇, 관절 로봇이죠. 굉장히 모양이 우리 차례야 라고 손을 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표기해봤습니다. 시세의 연속성이 나타날 수 있는지 투자 전략까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앵커의 더보기는 K푸드 하도 많이 했는데 이제 김밥에서 라면에서 김밥 그리고 빙과 다음은 K 막걸리입니다. 어제 또 주류 관련주 많이 올라갔는데요. 국순당이 수출 관련해서 좋은 이슈가 있었죠. 4월 말까지 막걸리 누적 해외 매출액 600억 달러 넘었고 지금 보시는 600억 원을 넘었고 그리고 지난해 미국에서는 이제 3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다 이런 이슈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맥주나 소주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시간 외 거래에서도 진로 발효 같은 경우 추가적인 시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술 하면 이제 안주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크렘이나 광천김으로 또 잘 알려져 있는 한성기업도 어제 17% 넘게 올라가면서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K푸드 안에서도 순환매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세 꾸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불닭볶음면, 김과자, 그리고 마지막 입가심으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약간 한국인들의 힐링 푸드 순서대로 이제 K푸드 모멘텀이 붙으며 주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끝자락까지 종목들 테마가 쫙 돌았다면 이 푸드에 대한 관심을 좀 줄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확장되는 걸로 보고 전략적으로 더 관심을 늘려야 되는 것인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빠르게 달려서 전략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김민진 차장님과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별 종목의 시세로 봤을 때는 장이 좀 좋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체된 지수나 일부 최근 반도체 쪽이 주춤하기 때문에 그쪽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답답한 장으로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시장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부터 간략하게 먼저 드릴게요. 앞서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시청자분도 이번 주는 현금 들고 관망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남겼어요. 어찌 보세요? 우선 뭐 종목별로 매매 기회를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시장 흐름을 봤듯이 어제 출발 상황만 하더라도 상승 종목이 훨씬 많게 출발을 했었는데요. 종가 수준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수는 플러스 흐름을 보였지만은 사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어떻게 보면은 몇몇 개의 종목군들로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떠한 종목군들이 올랐느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의 주가가 좋고요. 거기에 대해서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반등이 일정 부분 나타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화학주들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그래도 바닥에서 조금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수를 판단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수가 올라가면서 모든 종목군들을 끌고 올라가는 시장이 연출되기는 다양한 주변 여건, 거기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벤트를 고려해봤을 때 쉽지 않은 여건이겠지만은 종목별로의 매수 기회는 충분히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가는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률 극대화 전략 이것이 지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게요. 가는 종목군이라는 게 화장품도 가고 푸드도 가고 요즘에 2차 전지도 가고 알테오젠도 가고 다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포트에 있는 것만 안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 가는 종목군을 압축을 해주신다면 어디일까요? 지금 말씀 주셨던 그 부분들이 전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미국의 수출 이슈가 있는 뭐 전력기기라든지 아니면은 화장품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가총액 상당 바이오텍들이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종목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존 양극재라든지 아니면 셀 기업보다는 새로운 소재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매수할 수 있느냐? 라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가는 종목군들 외에서의 수익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가지고 다양한 지표들이 좀 확인된 이후에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가 나타났을 때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에 대한 선택을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어떨까요? 이제 지난해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떨어져 있고 조금 반등을 준 상황인데 동참을 해도 된다라고 보시는지 한다면 뭐 실리콘 음극재, 전구체, 전고체 요즘에는 그저 뭐 양극재, 음극재, 동박 분리막으로 보지 않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분류를 좀 다양화했을 때 어느 쪽에 압축해서 대응할까요? 네, 사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필수 4대 소재 이쪽에 관심이 많았었다라고 한다면은 더 세분화됐어요. 그렇죠. 이제는 뭐 CNT 도전제라든지 아니면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양극재 앞에 단에 놓여져 있는 전구체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장비 쪽에서 또 힘을 내는 기업들 몇몇 개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측면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양극재나 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방 산업에 대한
불안감들이 매수세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언급한 이 기업들이 그나마 시장에서는 옳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종목군은 뭐 잘 아시다시피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제이오라든지 아니면 PNT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 위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네. 나머지 2차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시간이 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차전지 소재주들에 대한 매수 타이밍은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 따라 조금씩 포트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뷰도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최근입니다. 차장님의 의견도 참고해서 보시고 일단 앞단에 세워둘 종목 4개 말씀 주셨으니까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PNT 등등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애플이 밤사이에 7% 폭등을 했단 말이죠. 어제 첫날은 1.9% 밀리고 국내장 종목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밀렸습니다. 네. 10% 넘게 나온 급락도 있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은 좀 민감하게 그걸 회복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애플 관련주들 탑픽 주신다면요. 네, 사실 애플이 어제 굉장히 놀라운 주가에 대한 급등세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이제 주가의 하락률 순으로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BH 그리고 뭐 LG노텍, 자화전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고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덕산네오룩스 같은 OLED 관련주들도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애플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당연히 BH를 필두로 해서 주식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제 애플의 상승이 왜 나타났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자사주 매입 금지 기간 전에 애플의 자사주 매입이 집중됐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이슈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어제 애플이 많이 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애플의 급등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절반 이상의 회복력을 충분히 보여줘야 될 현재의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회복력. 그러면 어디로 보세요? LG이노텍은 이제 FCBG에 관련한 빅테크 고객사 확보한다라는 기대 뉴스까지 나왔거든요. LG이노텍을 압축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네, 종목? 저는 낙폭과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BH?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BH를 오늘은 탑픽으로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H를 탑픽으로 두고 얘기해 주셨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로봇으로 넘어가고 추가적인 질문들 시간 허락하면 진행하겠습니다. 로봇도 좀 부침에 크게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뉴스도 꽤 쌓이고 하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단발적으로라도 시세들이 조금씩 줍니다. 로봇에 대한 뷰가 보수적이라면 그냥 패스해 주시고요. 아니라면 종목을 주세요. 네, 로봇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 거기에 더해서 미래 성장에 가장 맞닿아 있는 대표적인 섹터다. 거기에 더해서 AI의 성장과 함께 콜라보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놓칠 수 없는 테마이지만은 지금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몇몇 개의 기업들의 뉴스 소식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일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시간 외에 휴림로봇이 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택지를 갖기가 좀 만만치 않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봇주들이 단기적으로 지금 시세를 급하게 낼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 때문이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대형주 쪽에서의 안정성을 가져갔을 때 대기업들이 투자한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 이러한 큰 기업들 위주로의 접근 전략을 가져가는 게 현재로서는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배경이 든든한 이제 대기업의 투자가 가치 있는 기업들로 압축을 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어제 화학 섹터의 반등 반가웠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이 회복한다면 과자 한 봉지 뜯어도 화학인데 라는 논리를 했는데 그동안 중국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서서히 좀 쌓이면서 이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화학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어제 반등할 만한 뉴스가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중국 증시도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두 가지 정도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유진증권에서
이 고무 쪽 가격에 대한 네. 급등세 언급을 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석유 제품 쪽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일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고무 가격이 급등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은 금호석유라는 기업 하나일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제 범용 제품군들의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종 내에서는 실적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금호석유 쪽에 그나마 안정성 점수를 더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호금호 외우기도 쉽네요. 금호석유 쪽으로 압축해서 대응하자 얘기 주셨어요. 자, 이제 차장님의 픽 열어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주시네요.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요즘에 미국의 중국 대리기, 미국도 참 부지런하죠. 네. 소식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내에서도 이제 태양광 시장에 대한 뭐 좀 변화 조짐 등이 포착이 되면서 태양광 섹터 기대감이 올라갔어요. 밤사이 미국 태양광도 괜찮았습니다. 하나솔루션 어떤 점을 관전으로 보시는지. 네, 제가 선택을 한 배경은요. 결국은 이제 동남아 쪽 우회 관세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이거 잘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래도 물량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미국 내 과잉 재고 때문에 업황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포인트거든요. 네. 그런데 첫 번째 동남아 쪽 같은 경우는요. 지금 중국의 대표 기업들의 융기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의 공장이 점차 가동 축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미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물량에 대한 압박이 적다라는 내용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잉 재고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어제 미국 태양광 산업협회에서 수요 전망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결국은 재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재고를 조금 더 빠르게 소진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 동사 주가는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측면에서 하나솔루션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기억하기 쉬운 4만 원 주셨고요. 손절 라인 29,500원 하나솔루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김민진 차장님과 주요 섹터 종목 전략 챙겨봤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